요즘 제가 정말 재밌게 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에서 진행하는 억만장자 파헤치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억만장자 파헤치기는 실제로 사업을 통해 억만 달러를 벌어들인 부자들이 단돈 10만 원으로 90일 동안 10억 단위의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판으로 해석하자면 100달러로 90일 동안 100만 달러 사업 만들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최소 억만 달러를 번 부자들이 과연 기존의 인맥과 인프라 없이 단돈 100달러와 트럭 한 대, 연락처가 없는 휴대폰 한 대만으로 90일 동안 100만 달러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프로그램의 컨셉만 보고 정말 재밌겠다 싶고 호기심이 생겨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서 시즌1과 시즌2를 모두 시청했답니다. 억만장자 파헤치기는 시즌1과 시즌2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즌1에서는 자수성가로 2조 자산가가 된 사업가 글렌 스턴스가 출연하고 시즌2에서는 한국에서 10배 법칙으로도 유명한 사업가인 그랜트 카돈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유명한 사업가인 일레인 쿨로티, 모니크 아이들렛으로 총 3명이 출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부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분들, 그리고 10억을 넘어 100억, 1000억 사업을 만들어 기업 매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억만장자 파헤치기를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단위 부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징 3가지는 무엇일까요? 조단위 부자들의 실제 경험에 입각하여 그리고 제 생각을 덧붙여서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억만장자 파헤치기를 보며 느낀 점 한 가지는 조단위 부자들, 결국 그들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글렌 스턴스와 그랜트 카돈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를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00억 가치의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단돈 100달러만 가지고 평생 처음 가는 지역에 홀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의 본능상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좌절과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이 강하면 현실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회복 탄력성은 심각한 삶의 국면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존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나 역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업가들이 사업을 진행하며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변수, 고난, 시련에 당황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과 시련을 단시간에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강한 회복 탄력성은 꼭 사업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반대로 생각하자면 회복 탄력성을 의도적으로 키워낸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특징은 인적 레버리지 활용입니다. 4명의 사업가 모두에게 나타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사람의 중요성을 정말로 잘 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자본을 증식하는 새로운 부의 공식을 제시하는 책 레버리지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전합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버 역시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기업들이 세계 최대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레버리지의 개념을 최대치로 활용한 덕분입니다. 인적 레버리지는 타인의 돈과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시간당 10만 원 상당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아주 훌륭한 레버리지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 사람의 돈과 시간을 활용하여 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레버리지의 핵심입니다. 추가로 자동화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억만장자 파헤치기에 출연한 사업가들이 가장 먼저 진행한 일은 바로 인맥 쌓기입니다. 이미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사업을 단기간에도 빠르게 성장시켜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디자인, 건축, 설계, 마케팅, 인테리어 등을 직접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고 꼭 고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 함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처음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자금 있는 사람 등을 계속해서 소개받으면서 파트너를 1명, 2명 늘려갔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원하는 분야에 속한 사람 중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을 위주로 팀을 늘려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조단위 부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징 세 번째는 사업 자금 확보를 잘한다입니다. 시즌 1과 2를 보면서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치가 저평가된 물건을 구매해서 재가공 후 고가치에 판매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시즌 1의 글렌 스턴스는
가장 먼저 구매자를 먼저 찾은 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산업용 타이어 한 개를 $500에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 철도 근처를 계속 뒤지면서 타이어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요가 있는 물건을 먼저 찾아두니 그 뒤에 해야 할 일은 물건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중고차를 인수해서 되팔기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천 달러를 버는 것을 보고 생각의 악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를 통해 수요가 많고 가격대가 높은 물건을 먼저 선점한 뒤 해당 물건을 무료로 구하거나 낮은 가치에 구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만 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 정도는 거뜬하게 벌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당근마켓에서 명품이 팔리는 것을 보고 부자 동네에 가서 버려지는 명품이나 물건들을 수거해서 중고로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렇다면 해당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금액을 버는 방법도 있을까요? 다음 방법으로는 타이어 판매와 중고차 판매로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집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치된 집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해서 인테리어를 거친 뒤 가치를 높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을 지인에게 소개받고 레버리지하여 집을 리모델링한다는 점입니다. 역시나 부자들은 인적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리모델링한 집은 $80,000에 매각이 되고 세금이나 여러 비용을 다 제외하고도 $20,000의 이득이 남았습니다. 역시나 부동산은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의식주에 해당해서인지 전 세계 어디든 아주 훌륭한 수익원이 되어주네요. 또 다른 사업 자금 확보의 방법으로는 신용, 현금을 모두 지닌 파트너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랜트 카돈의 경우에는 자신의 강점인 마케팅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 있는 사업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 하루 만에 매출이 높아지는 결과물을 보여준 뒤 신뢰를 쌓고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건네게 됩니다. 결과로 가치를 증명한 뒤에 꾸준히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용과 현금이 모두 있는 파트너가 생긴다면 사업 확장에 있어 아주 훌륭한 원동력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랜트 카돈은 사업 자금이 있는 파트너를 만남으로써 엄청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자금이 수억대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더라도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시도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후 마케팅 회사를 차리고 사업가들을 소개받아서 1년에 1억 2천만 원 마케팅 계약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몇 개 만들고 나니 최종적으로 사업 가치를 $550만 받았습니다. 기존 목표인 $100보다 무려 5.5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역시 10배의 법칙을 만든 장본인답습니다. $100로 90일 만에 $550만 가치 사업을 만들어냈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그 외에도 일렌 클로티는 사업 파트너의 도움으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모니크 아일딜렛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니 사업 자금 확보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100억대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억만장자 파헤치기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억만장자 파헤치기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부자가 되는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